예, 안녕하십니까. 애국타임머 박수익 작가입니다. 오늘은 부정선거에 의해 12번째 시간입니다. 4.2 재보선 여전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입니다. 들어가시죠. 박주현 변호사가 이제 이 보궐선거 부정이 더 심했다. CCTV가 10군데가 더 멈춰졌다. 선거용품 제작사 딱 걸려. 해서 이제 우리 저기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항상 이제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이제 이봉규 이 채널에 박사님 채널에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CCTV 통제소 확인 시간 3월 31일 오전 10시 11분에 다 이렇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박주현 변호사 아까 거기에 부산 시내 여러 지역구에서 7시 59분 멈춰 있는 CCTV 등이 다수가 증거가 확보됐다. 오전 11시 11분인데 이 시계는 CCTV 시계는 7시 59분으로 딱 스톱이 돼 있었고 이게 이제 그 투표함을 이제 찍는 CCTV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멈춰 놓고 그 안에서 투표함에 뭐 투표용지 막 갈아 끼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많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특수봉인지. 지금 특수봉인지가 이게 이제 여기 사인하면, 여기 사인하고 뜯어내고 하면은 이제 뜯어내는 표시가 나야 되는데, 표시가 안 나는 포스트잇 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서 이거를 특수봉인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뗐다 붙였다 했을 때 표시가 잘 안 나가게끔 일부러 이제 이 검은색 지금 용지로 다 바꿔서 쓰고 있다. 예. 다음. 중요한 요번에 이제 아주 좀 그 뭐랄까 좀 이제 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이제 사정선거 이제 부정 관련해서 이제 가짜표를 막 집어넣는다 하는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이 자료가 요번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요 두 가지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부산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이제 정종윤 보수 후보, 그 다음에 김석준 진보 후보가 나왔는데 사진 투표에서 보수 후보는 22.9%를 표를 받았고 진보는 77.1%를 받았습니다. 본 투표에서 당일 투표에서 보수인 정종윤 후보는 51.6%를 받았는데 진보인 김석준 후보는 48.4를 받았습니다. 당일 투표대로만 갔으면 여기가 당선됐을 텐데 사전 투표에서 이게 22.9 대 77, 무려 여기 이 본 투표에서는 이제 보수가 2만 4천 표가 많았는데 사전 투표에서 12만 대 3만 5천, 그러니까 이제 8만 5천이 여기가 더 많이 받음으로 해서 합계해서 진보가 당선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여기는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하고의 차이가 보시듯이 30%가 나는데 같은 날 이제 시행된 중랑구 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 선거에서는 이제 특이하게 민주당하고 진보당만 후보를 냈고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민주당, 진보당하고 둘이서 하니까 이 선거를 선관위에서 조작을 하면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뭐 한 식구끼리 싸우는데 왜 네가 와서 이제 편들어 주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는 조작을 안 했겠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보시듯이 민주당이 사전 투표 55.9, 당일 투표 55.5 크게 차이가 없고요. 진보당도 사전 투표 44.1, 당일 투표 44.5 차이가 없다는 거죠. 대수의 법칙이 이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중랑구원 보궐선거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지켜진다는 거죠. 국힘 후보가 없고 구의원이라 신경났었다. 조작을 안 하면 이렇게 되고 조작을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부분을 명백하게 지금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되는 거고요. 같은 날 한 선거에서 여기는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가 30% 차이 나고 여기는 차이가 하나도 안 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영돈 PD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이양순 교수가 대수의 법칙을 주목한 이유에서 이양순 교수 이분이 이제 부전공이 통계학입니다. 통계학 교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대수의 법칙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밤비노의 저주 그리고 시카고 컵스의 염소의 저주를 깬 것도 모두 통계학이었다. 이제 밤비노의 저주 그 염소의 저주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시카고 컵스가 거의 이제
100년 동안 우승을 한 번도 못 하니까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밤비노가 밤비노가 누구더라? 미국의 그 홈런왕 베이브루스, 베이브루스가 이제 그 보스턴 떠나서 뉴욕 갔거든요. 이제 베이브루스 따고 난 다음에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가 우승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100년 동안 그래서 밤비노의 저주라는 이름이 붙었고 시카고 컵스도 이제 염소의 저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염소 몰고 그 야구 팬이 염소 몰고 와서 이제 경기를 관람하러 왔는데 이제 염소는 못 들어가 해서 경기를 못 보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너 앞으로 100년 동안 우승 못 할 거야 해서 이제 우승을 못 했다 하는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결국 깨지고 보스턴 레드삭스도 우승하고 시카고도 우승했다는 거죠. 이게 다 통계하겠다는 거죠. 저주는 없었다. 인간의 사고가 과학적이지 못했을 뿐이다. 중요한 건 대수의 법칙, the law of large numbers. 표본의 수가 커질수록 표본 평균은 모평균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사고한다면 선거는 유권자 모두가 하는 것이기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생각해보자. 오전에 투표하는 사람들, 오후에 투표하는 사람들, 정치 성향은 자기성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선호는 무작위성이 맞을 것 같다. 대수의 법칙은 전라도 지역에서만 지켜진다는 겁니다. 전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선 대수의 법칙이 어겨집니다. 이게 우연일까? 이게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과학의 나라가 아닌 것이다. 전라도 지역에서만 대수의 법칙이 지켜지는 겁니다. 아까 전장으로 돌아가셔갖고 전라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 진보당 후보만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없으면 그러면은 선관위가 굳이 이 투표 결과를 조작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국민의힘 후보가 잘 나오지도 않고 나봤자 이 표를 얻어가는 게 미미한 전라도 선거에서는 선관위가 이 투표 결과를 조작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조작을 안 하니까 대수의 법칙이 맞아떨어지는 거고 전라도와 같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없이 민주당, 진보당만 출전했던 중랑구에서 대수의 법칙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 결과를 보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전라도 지역에서만 대수의 법칙이 지켜지는 이 사항이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장. 당일 출구 조사만으로 결과를 맞추는 것은 기적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우리 이영돈 PD께서 쭉 하고 계시죠. 사전 조사에 대한 출구 조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선관위가 제공하는 사전 조사에 관련된 2만 명의 샘플, 22대 때부터는 5만 명의 샘플을 갖고 그 중에서 일부를 전화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인구 통계 정보라는 선관위는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의 표본도 갖다 주고 인구 통계 정보라는 이제 가중치를 부과하는 숫자까지 주고 해서 이 여론조사를 해갖고 그 숫자를 갖고 출구조사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결과가 맞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선관위가 특정 출구조사 숫자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특정 출구조사 숫자를 줬는데 그게 맞다는 거는 선관위가 이 숫자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다는 얘기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플로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사전투표지 QR코드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를 빅데이터하여 선관위 산하 여심이 서버에 저장을 합니다. 이 여심이 서버는 관악구 선관위에 위치해 있고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계엄을 이제 선언하시고 선관위 세 곳을 털었는데 튼 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관악구 선관위입니다. 세 번째로 5만 명 전화번호를 여주기관이 줄 때 민주당 180, 국민의 120 비율로 이제 이미 성향이 다 파악이 됐으니까요. 이제 전화번호 어떤 전화번호를 걸면은 얘가 민주당, 얘는 국민의당 할지를 이 여심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춰가지고 비율로 주고 여론조사를 하게 하면 결국은 출구조사 숫자가 부정선거 숫자하고 맞는 부정선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출구조사 숫자를 맞추게 해서 결국 이게 맞으니까 부정선거 아니네 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선거는 전라도에서만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장으로 잠깐만 돌아가시면 예, 전장 예. 전장을 돌아가시면 아니요. 그 앞장 예. 아니 전장 예, 여기인가 아닌데? 다음 플로우 나오는 거 다음 장. 예, 여기 사전 투표지 QR 코드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찍었는지 사전을 파악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라도는 선거를 선관위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관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한 식구끼리 싸우는데 선관위가 관여를 하면은 이제 선관위에서 누구 밀어주고 누구 안 밀어주고 하면은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서 분란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신사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부정선거 하지 말고 전라도 안에서는 우리 이제 페어 플레이 하자라고 이제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전라도에서는 부정선거를 안 하니까 사전투표지 QR코드를 갖고 빅데이터에서 선관위 산하에 열심히 서버에 저장해서 전라도의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하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막 올라가서 50%까지 거기 갔을 때 48, 49 갔을 때 진짜 정말 신기하게 그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60%, 70% 이렇게 안 올라가고 49.8, 48.8 이렇게 딱 멈춰버려요. 왜 멈추느냐?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그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숫자를 여론조사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이제 전국 모든 사람들의 투표 성향이나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런 부분 여론조사의 결과치를 자기들이 이제 숫자를 만들 수 있지만 다만 한 군데 못 만드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전라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윤 대통령 지지율이 호남권의 48.8%로 전국 평균 47.5%보다 약간 높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에서 지지받은 거는 이제 투표 받은 거는 10%가 안 돼요. 10% 뭐 10몇 프로밖에 안 될 겁니다. 경상도, 대구, 경북 같으면 한 80, 90 받았겠, 한 80% 받았을 겁니다. 이제 부산이면 한 60, 70 받았겠죠. 근데 그 80% 받은 대구, 경북하고 10% 받았던 호남하고 차이가 여기 보시듯이 호남권이 48.8인데 대구, 경북이 52.1%로 4%, 3%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조작을 했을 거다. 뭘 조작했을까요? 대구, 경북을 조작했겠죠. 부산, 울산, 경남을 조작했겠죠.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과반 넘겼어요. 근데 그런 서울이 10%밖에 안 나왔던 호남이 48.8인데 서울은 40.9가 났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온다. 왜 나오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이 숫자들을 호남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자기들이 왜곡해서 만져서 발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이 이제 뭐 쭉 있는데 요 얘기 어떤 정치 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생쇼를 이제 국민의힘이 뭐 한동부터 시작해서 쌍공부터 시작해갖고 돼도 안 되는 일들을 막 저지르는 거죠. 어차피 니들이 투표하는 거 상관없어. 선관위에서 나 당선시켜 줄 거야. 이런 상황이니까요.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은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님 말씀이고요. 다음.
예. 한동훈 찍기 싫으면 니들이 어쩔 건데? 경선은 K보팅으로 통과하면 돼. K보팅이 선관위 작품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우리 애국우파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뭐 민심이 이제 바닥이고 이 새끼 다 때려 죽이고 싶고 막 해서 하겠지만 해봐야 선관위가 K보팅 시스템을 이제 조작해갖고 붙여준다는 겁니다. 개돼지들아 그래서 이재명 찍을까? 어쨌든 간에 막 해갖고 자기들이 조작해서 이제 한동훈 딱 올려놓고 한동훈 이재명이다. 자 한동훈 이재명 둘 중에 선택해. 누구 선택할까? 근데 이재명 찍을 거야? 한동훈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개돼지들아 그런다는 거죠. 개돼지들아 그래서 이재명 찍을 거야. 크흐크흐크흐 한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선거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짜로 선거에서 이길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거 부정부터 밝혀야죠. 선관위 잘못된 시스템부터 고쳐야죠. 여론조사 이렇게 이 지랄하는 말 같지도 않은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는 이거부터 손을 대고 고쳐야죠.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서 아니 이거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떻게 막겠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떻게 규명하겠다, 이 여론조사 결과 이상한 거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좀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통속이라서 그렇습니다. 한통속이라서. 그러니까 얘들이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자들이 뜻을 왜 상관하겠습니까? 어차피 투표는 니들이 투표하지만 개표는 우리가 다 손봐갖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낼 텐데, 그러니까 얘들이 힘을 합쳐갖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들 마음대로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음. 부정선거 척결.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 해산 없는 대선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요 시피스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독에 물이 빠졌는데 독이 밑이 빠졌는데 여기다가 우리 보고 계속 물 갖다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 갖다 넣으면 뭐합니까? 지금 독이 깨졌는데 이 독부터 고쳐야죠. 독을 어떻게 고치겠다. 나는 얘기부터 해야 그게 정상적인 정당입니다. 우리 보고 계속해서 이거 힘들겠지만 이제 이재명을 막기 위해 갖고 이제 이 바이도르 시푸스산 정상까지 올려라 하는데 올리면 뭐합니까? 다시 내려오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켰잖아요. 우리가 투표하고 하면 뭐합니까? 안 지켜주는데. 국민의힘 당부터 해산해야 됩니다. 이 당을 해산하고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자들을 다 처벌하고 정치권에서 다 쫓아내고 정계 은퇴를 하게 만들고 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편지로 다 호소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거 안 고치고 선거부터 드립다 하지 않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국민들을 이런 부정선거의 들러리로 세우지 마세요. 국민들을 이런 부정선거의 공범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